윤정은 거실 소파에 몸을 맡긴 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오늘은 금요일 저녁이었다. 부모님이 친척 집에 가시면서 밤늦게 돌아온다고 하셨다. 어머니는 나가시기 전에 냉장고에 반찬이 있으니 굶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혼자 있는 시간이 그리 나쁘지는 않았다. 평소에는 형과 함께 채널 싸움을 해야 했는데 오늘은 마음대로 볼 수 있었다. 화면에서는 연예인들이 게임을 하며 웃고 있었다. 예능 프로그램 특유의 밝은 음악이 거실에 울려 퍼졌다. 윤정은 과자 봉지를 뜯으며 프로그램에 집중했다. 새콤달콤한 젤리가 입안에서 톡톡 터졌다. 거실 벽의 시계 바늘은 어느새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는 가족 모두가 각자 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집안은 텔레비전 소리를 제외하면 완전히 조용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집의 크기가 새삼 크게 느껴졌다. 그때였다. 위층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쿵! 윤정은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다. 뭐지? 바람 때문에 뭔가 떨어진 건가? 윤정은 다시 텔레비전에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마음 한편이 계속 신경 쓰였다. 소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톡톡톡. 규칙적인 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마치 누군가 바닥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는 것처럼. 윤정의 심장이 조금씩 빨라지기 시작했다. 집에는 분명 자신 혼자뿐이었다. 부모님은 외출 중이고 형은 대학교 기숙사에 있었다. 그렇다면 위층에서 나는 소리는 도대체 뭘까? 혹시 도둑이 들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현관문은 분명히 잠갔다. 창문도 모두 닫혀 있었다. 게다가 2층 창문으로 올라오기에는 너무 높았다.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다. 이번에는 무언가 끌리는 듯한 소리도 섞여 들렸다. 드르륵. 의자를 끄는 소리 같았다. 윤정은 텔레비전 볼륨을 줄였다. 리모컨을 누르는 손가락이 살짝 떨렸다. 조용해진 거실에서 위층의 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다. 이제는 발걸음 소리도 들렸다. 쿵쿵쿵. 누군가 천천히 걷고 있는 것 같았다. 윤정은 숨을 고르며 귀를 기울였다. 소리의 정체를 알고 싶었지만 동시에 알고 싶지 않기도 했다. 혹시 정말 누군가 집에 들어온 건 아닐까? 그렇다면 지금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만약 착각이라면? 그냥 바람 소리나 집이 오래되어서 나는 소리라면? 괜히 소동을 피우는 것은 아닐까? 윤정은 망설였다. 휴대폰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그때 소리가 잠시 멈췄다. 윤정은 안도했다. 역시 착각이었나 보다.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번에는 더욱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윤정은 소파에서 일어났다. 손바닥에 땀이 촉촉하게 배어나왔다. 심장이 빨라지면서 입안이 바짝 말랐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긴장은 풀리지 않았다. 다시 거실로 돌아와 계단 앞에 서서 위층을 올려다봤다. 2층 복도는 어둠에 잠겨 있었다. 평소 같으면 복도등을 켜놓는데 오늘은 그러지 않았나 보다. 어둠이 깔린 2층에서 소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이번에는 더욱 복잡한 소리였다. 무언가 굴러가는 소리, 긁히는 소리, 그리고 알 수 없는 웅얼거리는 소리. 윤정은 한 발씩 계단을 밟기 시작했다. 나무 계단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던 소리가 오늘은 유독 크게 들렸다. 첫 번째 계단, 두 번째 계단. 한 걸음씩 올라갈 때마다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 입술이 바짝 말라서 혀로 적셔야 했다. 누구세요? 윤정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작게 나왔다. 떨림 때문에 또렷하게 발음하기가 어려웠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소리가 잠깐 멈췄다. 마치 누군가 윤정의 말을 듣고 있다는 듯이. 윤정이 몇 개의 계단을 더 올라갔을 때 새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킥킥킥. 아이의 웃음소리였다. 킥킥거리는 작은 웃음이 복도 끝에서 흘러나왔다. 윤정의 방 쪽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윤정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팔과 다리에 소름이 돋았다. 웃음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그리고 점점 더 기괴해졌다. 킥킥킥, 킥킥킥킥, 키하하. 처음에는 천진난만한 아이의 웃음 같았는데 점점 이상해졌다. 너무 높은 톤이었고 너무 오래 지속됐다. 일반적인 웃음이 아니었다. 윤정은 계단 중간에서 멈춰 섰다. 다리가 떨렸다. 심장이 가슴 속에서 쿵쾅거렸다. 마치 가슴을 뚫고 나올 것만 같았다. 이상해. 분명히 아무도 없는데. 웃음소리는 이제 복도 전체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다. 한 곳에서 나는 게 아니라 사방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벽에서, 천장에서, 바닥에서. 윤정은 뒤로 물러서고 싶었다. 1층으로 내려가서 부모님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다. 하지만 궁금증이 그녀의 발을 앞으로 이끌었다. 정말 누가 있는 걸까? 아니면 자신이 환청을 듣고 있는 걸까? 윤정은 용기를 내어 계단을 더 올라갔다. 한 걸음, 두 걸음. 웃음소리가 더욱 선명해졌다. 이제 2층 복도 입구에 도착했다. 복도는 평소보다 훨씬 어둡게 느껴졌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들어와 바닥에 네모난 무늬를 만들었다. 웃음소리는 분명히 자신의 방에서 나오고 있었다. 방문 틈새로 미세한 빛이 새어나왔다. 누군가 안에서 불을 켜놓은 것 같았다. 윤정은 마침내 2층에 도착했다. 복도는 생각보다 어두웠다. 평소라면 켜놓는 복도등도 꺼져 있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어둠 속에서 흐릿하게 보였다. 발걸음을 최대한 조용히 하며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카펫이 깔린 복도였지만 바닥의 나무가 미세하게 삐걱거렸다. 웃음소리는 분명히 자신의 방에서 나오고 있었다. 윤정은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다. 웃음소리와 함께 다른 소리도 들렸다.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종이를 만지는 소리 같았다. 윤정은 손잡이를 잡았다. 손이 떨려서 문을 열기가 쉽지 않았다.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계속 났다. 괜찮아. 아무것도 아닐 거야. 그냥 바람 소리일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용기를 냈다.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나서 문을 살짝 열었다. 방 안은 달빛만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방 한쪽을 은은하게 밝혔다. 평소 자신의 방과 별다를 바 없어 보였다. 책상도, 옷장도, 화장대도 모두 제자리에 있었다. 윤정은 안도했다. 역시 착각이었나 보다. 그런데 침대 쪽을 보는 순간 윤정의 숨이 멎었다. 누군가 침대 위에 앉아 있었다. 윤정은 눈을 비비며 다시 봤다. 착각이 아니었다. 어린 소년이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었다. 등을 돌린 채로. 소년은 윤정의 교복을 입고 있었다. 아니, 비슷한 옷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색깔이 이상했다. 낡고 바랜 것 같았다. 누구세요? 어떻게 여기에? 윤정의 목소리는 떨렸다. 소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다. 윤정이 다시 말하려던 그때 소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먼저 보인 것은 옆 얼굴이었다. 창백한 피부, 말라붙은 것 같은 얼굴. 그리고 완전히 돌아선 얼굴을 본 순간 윤정은 온몸이 굳어버렸다. 소년의 눈동자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마치 며칠 동안 울었거나 아니면 며칠 동안 잠을 자지 않은 것 같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그 눈에 어떤 감정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소년의 입가에 기묘한 미소가 번졌다. 처음에는 작은 미소였다. 하지만 점점 더 넓어졌다. 입꼬리가 귀까지 올라가는 것 같았다. 인간의 얼굴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각도였다. 그 미소는 따뜻하거나 친근한 미소가 아니었다. 차갑고 기계적이었다. 마치 미소 짓는 법을 배웠지만 그 의미는 모르는 것 같았다. 아! 윤정은 비명을 지르며 문을 쾅 닫았다. 손이 떨려서 문고리를 놓칠 뻔했다. 그리고 계단을 향해 뛰어갔다. 뒤에서 웃음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다. 이번에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웃는 것 같았다. 킥킥킥킥, 하하하, 호호호호. 윤정은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발이 엉켜서 넘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균형을 잡고 1층으로 내려갔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윤정은 거실에 도착하자마자 휴대폰을 찾았다. 소파 쿠션 사이에 떨어뜨려 놨던 휴대폰을 간신히 찾았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가 어려웠다. 위층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제는 발걸음 소리도 함께 들렸다. 쿵쿵쿵. 누군가 복도를 걸어다니고 있는 것 같았다. 먼저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계속 틀렸다. 몇 번 지우고 다시 눌러야 했다. 전화벨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받지 않으셨다. 아마 친척 집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았다. 아버지, 제발 받아주세요. 윤정은 간절히 빌었지만 전화벨만 계속 울렸다. 결국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다. 이번에는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형도 받지 않았다. 대학생이 된 후로는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어울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웃집 이모한테라도. 윤정은 옆집 전화번호를 눌렀다. 다행히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전화가 연결됐다. 여보세요? 평소 친절하던 이모의 목소리였다. 윤정은 안도했다. 이모, 저 윤정이에요. 지금 우리 집에. 그런데 이상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점점 변하고 있었다. 윤정이구나. 무슨 일이니? 처음에는 분명히 이모 목소리였다. 하지만 점점 이상해졌다. 목소리의 톤이 높아지고 있었다. 그리고 뭔가 기계적인 느낌이 들었다. 이모,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이상하다고? 뭐가 이상하다는 거니? 킥킥킥. 마지막에 들린 웃음소리에 윤정의 혈액이 얼어붙었다. 그것은 아까 위층에서 들었던 그 웃음소리였다. 킥킥킥. 하하하. 호호호호. 전화기에서 아까 들었던 그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모의 목소리와 섞여 있었다. 마치 두 명이 동시에 말하는 것 같았다. 윤정은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휴대폰이 카펫에 떨어지면서 배터리가 분리됐다. 하지만 웃음소리는 계속 들렸다. 이번에는 위층에서가 아니라 사방에서 들려왔다. 텔레비전에서도, 부엌에서도, 현관 쪽에서도. 윤정은 귀를 막았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크게 들렸다. 마치 머릿속에서 직접 들려오는 것 같았다. 윤정은 현관문 쪽으로 뛰어갔다. 밖으로 나가야 했다. 어디든 이 집 밖으로 나가야 했다. 문고리를 잡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다. 평소에는 안에서 쉽게 열리는 문이었는데 왜 안 열려? 왜? 윤정은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다. 문고리를 돌리고 밀고 당겨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웃음소리가 더욱 가까워졌다. 이제는 바로 귓가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절망에 빠진 윤정이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을 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평범한 초인종 소리였지만 윤정에게는 천사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누군가 밖에 있다는 것이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신기하게도 웃음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마치 초인종 소리에 놀란 것처럼. 집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텔레비전 소리만이 거실에서 희미하게 들려왔다. 윤정은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봤다. 경찰 제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중년의 남성으로 보였다. 단정한 외모에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경찰이세요? 윤정의 목소리는 아직도 떨리고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집에서 비명소리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왔는데요. 신고요? 누가요? 이웃분이 신고하셨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문이 이번에는 쉽게 열렸다. 아까는 그렇게 안 열리더니 지금은 아무 문제 없이 열렸다. 윤정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경찰관을 맞이했다. 경찰관은 40대 중반 정도로 보였다. 이름표에는 김정호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윤정의 상태를 살펴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정말 다행이에요. 위층에 누군가 있었어요. 빨간 눈을 한 소년이. 윤정은 숨을 고르며 방금 전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웃음소리부터 시작해서 계단을 올라간 일, 소년을 본 일,
그리고 전화에서 들린 이상한 소리까지. 경찰관은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다.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그 소년이 지금도 위층에 있나요? 모르겠어요. 제가 1층으로 도망쳤거든요. 침입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네요. 일단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관은 허리에 찬 무전기를 만졌다. 하지만 바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혹시 이 집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경찰관의 얼굴에 무언가 아는 듯한 표정이 스쳤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혹시 이 집이 언제부터 이 자리에 있었는지 아시나요? 저희 가족이 5년 전에 이사 왔어요. 그전에는 모르겠는데요. 왜 그런 질문을? 윤정은 경찰관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봤다.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경찰관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는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마치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는 것처럼. 사실 이 집은 20년 전까지 고아원이었습니다. 고아원이요? 윤정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 집이 고아원이었다니.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다. 네. 선명 고아원이라고 했죠. 꽤 유명한 곳이었어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고아원이었거든요. 경찰관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아이가 실종됐거든요. 실종이요? 네. 그 아이 이름은 준호였어요. 당시 8살이었습니다. 윤정은 경찰관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심장이 다시 빨라지기 시작했다. 준호라는 이름이 왜인지 친숙하게 들렸다. 어느 날 밤, 그 아이가 침대에서 갑자기 사라졌어요. 같은 방을 쓰던 다른 아이들도 모르게. 그래서요? 아무리 찾아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소방서도 자원봉사자들도 모두 동원했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어요. 경찰관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다. 결국 고아원은 문을 닫았습니다. 아이들은 다른 고아원으로 옮겨졌고 건물은 개인 주택으로 개조됐죠. 그래서 지금 우리 집이 된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경찰관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새로 이사 온 가족들이 모두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어떤 경험이요? 빨간 눈을 한 소년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년은 항상 다른 아이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윤정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방금 자신이 본 소년과 똑같은 묘사였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나 착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년이 준호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죽은 후에도 영혼이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경찰관은 윤정을 바라보며 말했다. 준호는 살아생전에 친구가 별로 없었다고 해요. 내성적이고 혼자 있는 걸 좋아했죠. 아마 죽은 후에도 친구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위험한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다친 사람은 없었어요. 하지만 경찰관이 말을 흐렸다. 하지만 뭐요? 최근 들어 목격 횟수가 늘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 더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윤정은 소름이 돋았다. 적극적으로 변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준호는 아마 너무 오랫동안 혼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더 외로워하고 친구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관은 윤정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위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관은 윤정과 함께 2층으로 올라갔다. 그의 손에는 손전등이 들려 있었다. 복도에 불을 켜자 평범한 복도의 모습이 드러났다. 어느 방에서 봤다고 했죠? 제 방이요. 저기 끝에 있는 방이에요.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방을 가리켰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앞장서서 걸었다. 복도를 걸으면서 윤정은 주변을 살펴봤다.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였다. 가족 사진들도 제자리에 걸려 있었고 화분도 그대로였다.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경찰관이 윤정의 방문 앞에 섰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돌렸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방 안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침대도 책상도 옷장도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방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아까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요. 윤정은 침대를 가리키며 말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소년의 흔적은 없었다. 경찰관은 방 안을 꼼꼼히 살펴봤다. 침대 밑도 보고 옷장도 열어봤다. 창문도 확인했다.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 창문은 잠겨 있네요. 밖에서 들어올 수도 없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을 거예요. 경찰관은 손전등으로 방 구석구석을 비췄다. 먼지나 발자국 같은 흔적을 찾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정말 이상하네요. 분명히 누군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윤정은 자신의 기억을 되짚어봤다. 분명히 봤다. 침대 위에 앉아있던 소년을, 빨간 눈동자와 기묘한 미소를. 혹시 꿈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봤어요. 그리고 웃음소리도 들었고 전화에서도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경찰관은 윤정의 말을 믿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저도 이런 신고를 여러 번 받아봤거든요.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정말 준호가 나타난 거예요?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라진 것 같네요. 경찰관은 다른 방들도 확인해봤다. 부모님 방, 형의 방, 화장실까지. 하지만 어디에서도 이상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일단 오늘은 안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즉시 신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조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준호가 해로운 존재는 아닌 것 같지만 혹시 모르니까요. 경찰관은 윤정에게 명함을 건네주었다. 언제든 이상한 일이 생기면 제게 직접 연락하세요. 경찰관이 떠난 후 윤정은 부모님이 돌아올 때까지 거실에서 기다렸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불도 환하게 켰다. 그날 밤은 다시 평온했다. 더 이상 이상한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웃음소리도 없었고 발걸음 소리도 없었다. 하지만 윤정은 잠들 수가 없었다. 자꾸만 그 소년의 얼굴이 떠올랐다. 빨간 눈동자와 기묘한 미소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부모님이 돌아온 건 새벽 2시였다. 윤정은 그제서야 안도할 수 있었다. 그날 이후로 윤정은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 위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일도 없었고 웃음소리를 듣는 일도 없었다. 준호라고 불리는 소년도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부모님께는 그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믿어주실 것 같지도 않았고 괜히 걱정을 끼치고 싶지도 않았다. 다만 한동안은 혼자 집에 있는 것을 피했다. 하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윤정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도 대학생이 되었을 때도 그 기억은 선명했다. 가끔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면 윤정은 그날 밤을 떠올렸다. 특히 혼자 있을 때면 더욱 그랬다. 기숙사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을 때,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늦은 밤 집에 돌아올 때, 그럴 때마다 그 소년의 얼굴이 떠올랐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야근을 하다가 늦은 시간에 사무실에 혼자 남겨졌을 때, 출장을 가서 호텔방에서 혼자 있을 때, 그럴 때마다 그 기억이 되살아났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는 잠시 그 기억을 잊고 살았다.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육아의 바쁜 나날들 속에서 과거의 일들은 묻혀 있었다. 하지만 아이가 커서 학교에 가게 되고 윤정이 다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그 기억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특히 아이가 학교에 가고 남편이 출근한 후 조용한 집에서 혼자 있을 때면 더욱 그랬다. 2층에서 나는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다. 어느 날은 아이가 친구와 놀다가 웃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적도 있었다. 그 웃음소리가 그날 밤 들었던 그 소리와 비슷하게 들렸기 때문이었다. 윤정은 가끔 궁금했다. 그 소년, 준호는 정말 무엇을 원했던 걸까? 단순히 놀아줄 친구를 찾았던 걸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원했던 걸까? 경찰관이 말했던 것처럼 그는 해로운 존재가 아니었던 것 같았다. 윤정을 해치려 한 것도 아니었고 무서웠지만 실제로 위험하지는 않았다. 어쩌면 그는 정말로 외로웠던 것일지도 모른다. 죽은 후에도 이 세상에 남아서 친구를 찾고 있었던 것일지도. 하지만 그런 궁금증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떤 진실은 모르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으니까. 윤정은
그날 밤의 일을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살아갔다. 세월이 흘러 윤정이 중년이 되었을 때 우연히 그 집 근처를 지나게 되었다. 이사 간 지 20년도 넘었지만 집은 그대로 있었다. 다른 가족이 살고 있는 것 같았다. 마당에는 아이들의 자전거가 있었고 빨래도 널려 있었다. 평범한 가정의 모습이었다. 윤정은 잠시 그 집을 바라봤다. 2층 창문 중 자신의 방이었던 곳을 찾아봤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커튼이 쳐져 있어서 안은 보이지 않았다. 혹시 그 가족도 같은 경험을 하고 있을까? 밤에 웃음소리를 듣고 빨간 눈의 소년을 보고 있을까? 윤정은 그런 생각을 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준호는 이미 떠났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윤정은 다시 한번 그 기억을 떠올렸다.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날 밤 윤정이 본 것은 분명히 실제했다. 환상도 아니고 꿈도 아니었다. 준호라는 이름의 소년이 정말로 그곳에 있었다. 그리고 그 빨간 눈의 소년은 아직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영원히. 윤정은 40대 중반이 된 지금도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며 바쁜 일상을 보냈지만 가끔 조용한 밤이면 그 기억이 되살아났다. 오늘은 딸 수민이의 생일이었다. 15살이 된 수민은 친구들과 파티를 하겠다며 집에 몇 명을 초대했다. 윤정은 케이크를 준비하고 집을 정리하느라 바빴다. 엄마, 친구들이 곧 올 거예요. 수민이 방에서 내려오며 말했다. 예쁘게 차려입은 딸을 보니 뿌듯했다. 그래, 재미있게 놀아라. 저녁 7시쯤 수민이의 친구들이 하나둘 도착했다. 모두 수민이와 같은 나이의 여학생들이었다. 아이들은 거실에서 음악을 틀고 케이크를 나누어 먹으며 즐거워했다. 윤정은 부엌에서 음료수를 준비하며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밝고 순수한 웃음이었다. 20년 전 그날 밤에 들었던 그 섬뜩한 웃음과는 전혀 달랐다. 밤 9시가 되자 아이들 중 몇 명이 집에 가야 한다고 했다. 윤정은 현관까지 나가서 인사를 했다. 조심히 들어가라. 네, 안녕히 계세요. 아이들이 떠나고 나니 집이 조용해졌다. 수미는 친한 친구 2명과 함께 2층 자신의 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윤정은 거실을 정리하며 생각했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딸의 생일 파티, 친구들의 방문, 아무 일 없는 저녁. 하지만 왜인지 마음 한편이 불안했다.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20년 전 그 일이 일어났던 시간과 비슷했다. 윤정은 고개를 저었다. 괜한 걱정이었다. 그때 위층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수민이와 친구들이 재미있게 놀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잠깐 뭔가 이상했다. 웃음소리가 3명이 아니라 4명인 것 같았다. 윤정은 계단 쪽으로 가서 귀를 기울였다. 분명히 4명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수민이의 목소리, 친구 2명의 목소리, 그리고 낯선 아이의 웃음소리. 윤정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설마 그 아이가? 윤정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서서 망설였다. 위층에서는 여전히 4명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분명히 수민이와 친구 2명, 총 3명만 있어야 했다.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윤정은 자신을 달래며 계단을 올라갔다. 하지만 가까이 갈수록 확실해졌다. 분명히 4번째 목소리가 있었다. 수민이의 방문 앞에 도착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안이 보였다. 수민이와 친구 2명이 침대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말 3명뿐이었다. 4번째 아이는 보이지 않았다. 윤정은 문을 두드렸다. 수민아, 괜찮니? 네, 엄마. 괜찮아요. 수민이가 문을 열었다. 방 안을 살펴봤지만 역시 3명뿐이었다. 혹시 다른 친구가 더 왔니? 아니요. 저희 3명뿐이에요. 왜요? 아니야, 그냥. 윤정은 고개를 저었다. 분명히 잘못 들은 것 같았다. 간식 더 필요하면 말해. 네, 고마워요, 엄마. 윤정은 1층으로 내려왔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분명히 4명의 웃음소리를 들었는데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다시 위층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웃음소리가 아니라 대화 소리였다. 너는 몇 살이야? 나는 8살이야. 8살? 우리보다 훨씬 어리네. 그래도 같이 놀 수 있어? 윤정은 깜짝 놀라 일어섰다. 분명히 4명이 대화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중 하나는 8살이라고 했다. 8살. 20년 전 경찰관이 말했던 준호의 나이였다. 윤정은 다시 2층으로 올라갔다. 이번에는 발소리를 죽이며 조용히 올라갔다. 수민이의 방 앞에 도착해서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3명의 여학생이 바닥에 둥글게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바라보는 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너는 왜 혼자 있어? 수민이가 빈 공간을 향해 말했다. 친구들이 모두 떠났어. 나만 혼자 남았어. 어디선가 어린 남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윤정은 소름이 돋았다. 그럼 우리가 친구가 되어줄게. 수민이의 친구가 말했다. 정말? 나랑 친구가 될 거야? 그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오랫동안 외로웠던 아이의 목소리였다. 윤정은 숨을 죽이며 문틈으로 계속 지켜봤다. 딸과 친구들은 마치 4번째 친구가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너는 어떤 놀이를 좋아해? 수민이의 친구 중 하나인 예린이가 물었다. 숨바꼭질을 좋아해. 하지만 항상 나만 숨어야 했어.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윤정에게는 들렸지만 아이들에게도 들리는 것 같았다. 그럼 우리가 숨바꼭질을 해줄까? 다른 친구인 지영이가 제안했다. 정말? 나도 술래를 할 수 있어? 물론이지. 아이들이 웃으며 일어섰다. 윤정은 놀랐다. 아이들이 그 존재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았다. 오히려 새로운 친구를 사귄 것처럼 기뻐하고 있었다. 엄마가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조용히 해야 해. 수민이가 말했다. 알겠어. 나는 숨는 거 잘해. 그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다. 아이들은 킥킥거리며 준호를 찾기 시작했다. 옷장도 보고, 침대 밑도 보고, 커튼 뒤도 확인했다. 어디 숨었지? 정말 잘 숨네.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윤정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20년 전에는 그토록 무서웠던 존재가 지금은 딸과 친구들에게 단순한 놀이 친구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갑자기 수민이가 윤정 쪽을 바라봤다. 엄마. 윤정은 깜짝 놀라며 문에서 물러났다. 아, 미안. 너무 시끄러워서. 미안해요. 좀 더 조용히 할게요. 수민이가 문을 조금 더 닫았다. 윤정은 계단으로 물러났지만 계속 귀를 기울였다. 친구가 사라졌어. 예린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준호야, 어디 있어? 수민이가 불렀다. 준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윤정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정말 그 아이였다. 20년 전 그 소년이 다시 나타난 것이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아이들은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걱정하는 목소리였다. 혹시 우리가 뭔가 잘못했나? 지영이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아니야. 그냥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 수민이가 대답했다. 윤정은 1층으로 내려갔다. 마음이 복잡했다. 준호가 다시 나타난 것은 분명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위협적이지 않았고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윤정은 거실에서 고민했다. 딸에게 말해야 할까? 20년 전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야 할까? 하지만 아이들이 무서워할 수도 있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수민이가 친구들과 함께 1층으로 내려왔다. 엄마, 저희 간식 좀 더 가져가도 될까요? 그래, 마음대로 가져가라. 아이들은 부엌에서 과자와 음료수를 가져갔다. 윤정은 수민이를 불렀다. 수민아, 잠깐만. 왜요, 엄마? 위에서 누구랑 놀고 있었니? 수민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친구 하나가 더 왔어요. 어떤 친구? 이름은 준호예요. 좀 특별한 친구예요. 수민이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특별하다는 게 뭔 뜻이니?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한테는 보여요.
윤정은 놀랐다. 딸이 그 존재의 특별함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무섭지 않니? 전혀요. 되게 착해요. 그냥 친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수민이는 엄마를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도 그 친구를 아시는 것 같은데요? 윤정은 깜짝 놀랐다. 딸이 자신의 기색을 눈치챈 것이었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엄마가 자꾸 위를 신경 쓰고 계셔서요. 그리고 준호가 말했어요. 예전에 여기 살던 누나를 기억한다고. 윤정의 심장이 빨라졌다. 준호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민아, 엄마가 너희에게 말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 윤정은 딸과 친구들을 거실로 불렀다. 그리고 20년 전의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점점 이해하는 듯 했다. 그럼 준호는 진짜 유령인 거예요? 예린이가 물었다. 아마도 그럴 거야. 하지만 나쁜 유령은 아닌 것 같아. 그럼 우리가 계속 놀아줘도 돼요? 수민이가 물었다. 윤정은 잠시 고민했다. 위험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과 준호의 외로움을 생각하면 조심스럽게 해야 해. 그리고 이상한 일이 생기면 즉시 말해야 하고. 네, 알겠어요. 아이들이 기뻐하며 다시 2층으로 올라갔다. 그날 밤 윤정은 잠이 오지 않았다. 2층에서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다. 20년 전에는 공포의 대상이었던 존재가 이제는 딸의 친구가 되어 있었다. 새벽 1시쯤 수민이의 친구들이 집에 돌아갔다. 윤정은 현관에서 인사를 했다. 조심히 들어가라. 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아이들이 떠나고 나서 수민이가 윤정에게 왔다. 엄마, 준호랑 이야기 좀 했어요. 뭔 이야기를? 왜 여기 계속 있는지 물어봤어요. 수민이는 소파에 앉으며 계속 말했다. 준호가 말하길 처음에는 무서워서 못 떠났대요. 죽었다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해요. 윤정은 딸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 있는 게 더 무서워졌대요. 그래서 친구를 찾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다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도 나타났지만 엄마도 무서워하셔서 다시 숨었대요. 그 후로는 계속 혼자 있었대요. 수민이의 목소리가 슬퍼졌다. 20년 동안 혼자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해요. 윤정도 마음이 아팠다. 어린 나이에 죽어서 20년 동안 혼자 있었다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 하니?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 해요. 하지만 언젠가는 가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수민이는 엄마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가 준호한테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윤정은 딸을 꼭 안아줬다. 그래, 우리가 준호의 친구가 되어주자. 그 후로 준호는 종종 집에 나타났다. 주로 수민이가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였다. 아이들은 준호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함께 게임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윤정도 점점 준호에게 익숙해졌다. 가끔 혼자 있을 때 준호의 웃음소리가 들려도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안부가 궁금해지기도 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윤정은 용기를 내어 준호에게 말을 걸어봤다. 준호야, 나 윤정이야. 기억나니? 2층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누나, 기억해요. 그때는 미안했어. 너무 무서워해서. 괜찮아요. 누나가 무서워하는 게 당연해요. 준호의 목소리가 더 가까이서 들렸다. 마치 계단에서 말하는 것 같았다. 지금은 어때? 친구들이 생겨서 좋지? 네, 정말 좋아요. 처음으로 진짜 친구들이 생겼어요. 윤정은 미소를 지었다. 수민이와 친구들이 너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 저도 수민이 누나랑 친구들을 좋아해요. 다들 착해요. 그날 이후로 윤정과 준호는 가끔 대화를 나누었다. 준호는 과거의 고아원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고, 혼자 있던 20년 동안의 외로움에 대해서도 털어놓았다. 윤정은 준호가 단순히 무서운 유령이 아니라 사랑받고 싶어하는 어린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름방학이 끝나갈 무렵 준호가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 수민이 누나, 저 곧 가야 할 것 같아요. 수민이와 친구들이 놀고 있을 때였다. 윤정도 2층에서 그 말을 들었다. 어디 가는데? 수민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디선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누가 부르는데? 다른 친구들이요. 저와 비슷한 친구들이요. 준호의 목소리가 기뻐했다. 혼자가 아닌 다른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해요. 아이들은 조금 슬퍼했지만 준호가 더 좋은 곳으로 간다는 것을 이해했다. 언제 가야 해? 내일 밤이요. 그날 저녁 수민이는 친구들을 모두 불렀다. 준호와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다. 아이들은 준호가 좋아하는 숨바꼭질을 했고 함께 노래도 불렀다. 준호는 그동안 보여준 것 중 가장 행복한 웃음을 보여줬다. 윤정도 함께 했다. 준호에게 맛있는 음식 냄새를 맡게 해줬고 따뜻한 이야기도 들려줬다. 준호야, 새로운 곳에서도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길 바라. 네, 누나. 그리고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친구가 되어줘서요. 누나도, 수민이 누나도, 모든 친구들도. 밤이 깊어갈수록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이제 정말 가야 해요. 조심히 가, 준호야. 수민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주 오래 후에요. 준호의 웃음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렸다. 모두 행복하세요. 저는 이제 외롭지 않아요. 그리고 조용해졌다. 준호가 떠난 후 집은 평온해졌다. 더 이상 이상한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신비로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윤정과 수민이 그리고 친구들은 준호를 잊지 않았다. 가끔 그의 이야기를 하며 그리워했다. 수민이의 방에는 준호를 위한 작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가 좋아했던 장난감과 과자가 놓여 있었다. 준호가 새로운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을까? 수민이가 가끔 물었다. 그럼 분명히 잘 지내고 있을 거야. 윤정은 확신에 차서 대답했다. 몇 달 후 윤정은 신문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봤다. 옛 선명 고아원 자리에 어린이 도서관이 건립된다는 내용이었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다시 만들어지는구나. 윤정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준호가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 같았다. 도서관 개관식 날 윤정과 수민이는 함께 그곳을 방문했다. 많은 아이들이 와서 책을 읽고 즐거워하고 있었다. 엄마, 여기서 준호의 기운이 느껴져요. 수민이가 말했다. 그래? 어떤 기운? 따뜻하고 행복한 기운이요. 윤정도 느낄 수 있었다. 그곳에는 평화로운 기운이 흘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민이가 말했다. 엄마, 준호 때문에 제가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뭘 배웠는데? 외로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리고 친구가 된다는 게 뭔지도요. 윤정은 딸이 자랑스러웠다. 너 같은 딸이 있어서 엄마가 행복해. 그날 밤 윤정은 깊은 잠에 들었다. 꿈에서 준호를 만났다. 그는 많은 친구들과 함께 있었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누나, 저 정말 행복해요. 다행이야, 준호야. 누나도 수민이 누나도 행복하세요. 꿈에서 깬 윤정은 미소를 지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준호에 대한 모든 기억이 따뜻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준호는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졌고 윤정의 가족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남았다. 그리고 그 따뜻한 기억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들과 함께할 것이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